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명동고래 조승재 회장을 모실 텐데요. 저희가 목요일마다 우리가 투자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큰 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승재 회장과 함께하는 큰손 투자 따라잡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작가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주의 반등 신호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아닌데요. 그런 말씀 안 하시나?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반등은 이제 좀 할 때는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그 시세가 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동안에 과열됐던 그다음에 좀 지나치게 고평가됐던 부분은 많이 완화가 돼서 바닥권 가까이는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가운데도 정말 한 10년 넘게 제약바이오만 해왔던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혹은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막 뜬다고 하니까 어디 해외에 있는 그 바이오 벤처에서 지분 조금 사다가 제약바이오 한다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기업별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죠. 정보라든가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정말 까다롭죠. 그래서 충분히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내용이라든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요. 그냥 무슨 정보나 그냥 루머 듣고 대충 투자하게 되면 뭐 재수 좋으면 조금 돈 벌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큰 손실을 볼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이 또 그 분야이죠. 그렇다면은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어떤 종목들 위주입니까? 그러면? 뭐 대략 뭐 무릎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무릎 정도는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그 안에도 이제 아직도 고평가된 그런 주식도 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된 것도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략 이제 무릎 정도까지 왔다 생각이 들고 이제 대충 또 이제 바이오가 많이 꺾어지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바이오 제약의 상용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3임상에 들어가서 제품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속속 몇 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라든가 가치가 이제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재료의 가치가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용화에 완전히 접어든 것들은 다시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봐야죠. 특히 그 바이오 시밀러 섹터 이쪽 섹터는 실적이 수반이 되고 특히 올 연말 같으면 이제 미국의 판매 인가 같은 게 승인이 떨어지죠. 그럼 미국 시장은 거대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하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데서 뭔가 새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2임상, 3임상에서 기술 수출이 앞으로 아마 크게 일어나는 것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 가을 정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여러 개 기업들이 노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새로운 것들이 좀 나타난다 생각 들고 제가 이 제약바이오가 무릎 정도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은 그동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셀트리온의 고평가 논란이 노무라증권을 중심으로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분식회가 터졌죠. 악재가 이제 두 개가 큰 게 덩치가 두 개가 때렸죠. 이 폭탄 두 개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과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잠재워졌단 말이죠. 폭탄 두 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한 무릎 정도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무릎 정도 왔으니까 뭐 좀 더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덜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대략 이제 거품은 많이 이제 제거됐다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거품 제거됐다고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겠네요. 급등이 나오려면은 다시 이제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그 인식관의 전환이 필요할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재료 측면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시점 측면에 봤을 때도 이번 가을 정도에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을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꽤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바닥 다지기 국면이다 이런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을까지 참으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은 그래도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보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기업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도 기술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신라젠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시세가 크게 났었지만은 그 나게 됐던 것은 그 임상 데이터가 네.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나왔거든요. 그건 네. 의학 지식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 공부를 해서든 임상 데이터의 수준과 네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기업 설명만 열심히 다녀도 좀 눈이 떠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선배들도 이제 뭐 너가 진행을 하거나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IR 담당자들이나 예. 전화를 자주 하고 또 기업 설명에 자주 다녀라 이런 얘기를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제약 바이오주와 더불어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또 대북 관련주니까요. 예. 자, 이 대북 관련주들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대북 관련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네네. 첫 번째 남북 경협이라든가 혹은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 비핵화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잘 될까 네. 여기에 맞물려 있죠. 네. 지금 이제 이번에도 뭐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북미 회담이 이런 우려가 좀 많아서 네. 약간 일시적으로 출렁거리도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걷는 거죠.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네. 트럼프의 두 사람의 성격과 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 이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의도를 판단해 보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선 트럼프의 의도를 네네,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일단 이번에 중간 선거 승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재선해야죠. 네. 노벨상 받으면 더 좋죠. 그다음에 네. 돈 벌면 좋죠. 네네. 이 개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네. 완성해놨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경제를 갖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완성했는데 그냥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끝없는 제재가 있을 것이고 돈을 못 벌죠. 네. 네. 그럼 핵무기 완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체제 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판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그 가운데서 흰겨루기 하면서 들어온 이제 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네. 이제 배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전 정비 작업에서 삐걱거리는 부분이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빠질 때는 좋은 주식을 적극 사야죠. 네. 좋은 주식을 적극 잘 못 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혹시 노하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우선 이 남북 경협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하는 로드맵을 갖고 시작해야 되죠. 조승재 회장께서 갖고 계신 로드맵은 어떤 겁니까? 예, 거기 이제 6월 달에 정부에서 협력 남북 경협안이 나오고요. 네네. 8월 달에 세부 시행안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정도 나올 때쯤 되면 굉장히 세밀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때쯤 됐을 때 이제 개별 기업이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정보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할 거고 지금 벌써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빨리 이제 흡수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우선적이 되면서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섹터가 뭐냐 이런 게 분석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뭐 최근에 많이 이미 올라버렸습니다만은 철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죠. 북한의 지금 화물 운송량의 90%가 철도입니다. 네. 도로망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경협이 추진되려면 제1순위가 철도망이 우선 구성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철도에 관련되는 섹터. 그 이제 이미 시세난 것도 이제 앞으로 더 날 것들이 많지만 또 네. 이제 새롭게 후속적으로 바다권에서 어떤 재료발이 새로이 노출돼서 튀는 것들도 많이 오늘 알로코 비슷한 네네, 그런 그런 얘기죠.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날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가 어느 정도 이제 깔리는 인프라가 깔린다고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될 거냐. 전기가 없으면 그렇죠. 네. 전기가 없으면은 뭐 산업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네. 북한의 전력 산업이라는 것은 지독합니다. 지금 뭐 거의 뭐 너무 평양에 낙후돼 있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양에 있는 30층 아파트들도 지금 어떠냐 하면은 거의 걸어서 왔다 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가 안 네.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산업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럼 전력이 어떻게 또 구성될까 하는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력 배전 설비라든가 뭐 송전 설비 이런 기업들이 막 튑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좀 튀고 있지만 또 나중에 숨어있는 이 잠재적인 임팩트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스마트 원전이 투입될 거다. 스마트 원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하려면 공짜 원료잖아요. 세계에서 최대 매장량입니다. 네네. 그리고 옛날에 김정일 때도 경수로 원전을 지독하게 요구했거든요. 네네. 그럼 요번에 요구 안 할까? 틀림없이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석유 발전소를 지어준다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석유를 계속 지어 사와야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사와야 되죠. 그럼 사와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다 대줄 겁니까? 석유를? 아, 그렇죠. 네,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공짜 우려륨, 그럼 원전 발전, 그렇게 보면 한전 기술이 또 부각되겠죠. 네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한전 기술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송전 설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네네. 그런 것들 분석해 하셔갖고 좋은 거, 또 조정 20일 받은 거 이런 사람들 거고요. 와, 어떻게 그 대북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몇 분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참 쏙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지난주에 조승재 회장이 나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었었거든요. 예. 지난주에도 오늘 시장에서도 꽤 큰 상승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예. AS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S트래픽을 제가 말씀드린 순서 21선 부근에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전번에 한 팍 빠져가고 그렇죠. 21선 부근 딱 내려왔잖아요. 그때 저점에 드셨습니다. 딱 사면 딱 네. 맞죠? 그래서 그런 매수 타이밍도 우리가 네네.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건 뭐 교통 솔루션 국내 1위고, 교통에 관한 솔루션 쪽에서는 뭐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니까 네네. 중기로 끌고 갔될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북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21선을 중심으로 네.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사라. 네, 쓸만한 종목은 다 21선 부근에서 네네. 21선 딱 안 붙어쳐도 네네. 그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좀 찌글거리다가 튀는 그런 버릇들이 알겠습니다. 있죠. 그게 이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들려서요. 혹시 네. 대북 관련주들 그렇게 다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다만 이제 주식이 네. 웬만하면 조정받을 때 사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죠. 대북 관련주는 조금 이렇게 재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등락이 좀 심하거든요. 네네.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확 오를 때 보통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추천을 해도 딱 보고 있다가 안 오르면 안 사요. 팍 튀면 사거든요. 근데 팍 튀었다가 팍 맞아요. 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재료발 종목은 특히나 급등하게 되면 좀 급락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좀 선물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 혹은 큰 손들이 매집할 것 같은 종목을 또 선별을 해 오셨다고 해서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세가 좀 덜 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큰 손들이라면 이런 종목은 아마 매수를 할 것 같다. 네. 좀 중기적으로 시세가 꽤 날 것 같다. 이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특히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량한 주식을 고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막 부실해서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간에 부도나 버렸다. 이런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그 종목 이름은 아마 현대상사라는 종목인데요. 현대상사. 이 종목의 우선 이력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현대상사라는 종목은 이제 범현대가죠. 우선 네, 네. 범현대가인데 원래 이 그 현대상사는 그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현대자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북한의 자원개발이라든가 해외 자원개발을 해서 설립되었던 건데 이게 이제 북한이 남북관계 끊어지고 이러니까 네네. 설립을 해놨다가 뭐 유명무실하고 돈도 별로 못 벌고 하니까 이제 이걸 현대중공업으로 현대상사에다가 해서 현대중공업 계열에서 빠져나와서 네네. 현대상사에다가 지분이 완전히 흡수돼서 100% 네. 합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앞으로 빚받을 만한 상황이 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뭐 광물자원공사 같은 건 한 3,200억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에서는 뭐 유럽에서는 8,000억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다. 네네. 8,000조 그죠? 네네. 3,200조, 8,000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어디에서는 1경을 돌파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러는데 어쨌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1견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여기 보면 우리아lum이라든가 석유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네. 석유 같은 것만 해도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것이 600억 배럴이 넘어요. 네네. 금액을 따져보면 그것이 4경 정도 됩니다. 4경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8,000조 1경 이러지만 그거 몇 배 정도가 더 묻어 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심해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채굴 하는데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우라늄도 지금 세계 최대 매장량이죠. 그래서 자원 개발이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좀 중기적으로 보면 부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아직은 그 북한에 대한 자원이 제대로 탐사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잘 봐야 되는데 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보면 종합상사가 형편없었어요, 주가가. 네네. 왜냐하면 매출은 거대한데 영업이익률은 그렇죠. 정말 네. 코딱지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이랬는데 이 종합 상사들도 이제 목숨 걸고 뭔가 변신을 시도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이 현대 상사는 보면 점차로 구조조정을 잘해서 혁신도 잘하고 이래서 뭔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이익도 나고 있는데 지금 실적 현황이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네. 네. 실적을 보면 2016년에 305억에서부터 340억, 원래 420억 꾸준히 늘고 있죠. 네네. 순이익도 상당히 견조하게 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범현대가라고 하는 이점, 이 범현대가의 좋은 점은 뭐냐 하면 북한 개발에 있어 갖고 범현대가 아마 굉장히 합심 협력을 잘할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런가? 경험이 있으니. 경험도 있지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을 필두로 해서 제사 지낼 때 전 현대가는 범현대가는 다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나 혹은 친인척 사이 끈끈한 맥락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현대 자원개발을 흡수하고 있다. 이게 이제 돌풍이죠. 네네. 이게 어떻게 이제 발현될 거냐. 지금은 이제 숨어 있는 보석이에요. 예. 이게 발현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임팩트가 크죠. 네. 그것이 남아 있고요.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자산 총액을 보면 한 3,870억인데 시총이 한 2,980억,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PBR이 0.8배니까 자산 가치도 지금 반영 못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푸어가 9배 정도니까 뭐 푸어도 10배 미만이고 싸죠. 네. 배당률도 3% 수준, 짭짤하단 말이에요. 괜찮네요. 이런 거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다. 사실 지금 그 대북 관련주 그래서 막 날아가는데 적자는 왕창 나 있고 말이죠. 네네.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막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투자자들은 이제 리스크 요인은 감안해야 된다는 부분이 남아 있겠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22,000원 이하? 이 정도면 아마 21선까지는 안 내려가고 한 11선 될 것 같아요. 네네. 좀 되게 좋은 주식은 뭐 11선에 사야죠, 뭐. 그리고 목표 가격은 바로 앞에 정고점이 2015년도가 43,000원이었어요. 네네. 그 정도야 뭐 느끈하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2만 원 깨지면 재수가 없잖아요. 네. 19,900원 정해드리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승재 회장은 저희 매주 꼭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미래자산관리 조승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